16년간 학생들과 함께하며 써내려간 이야기를 담은 책, 바로 나도 10대는 처음이라서 출간을 기념하는 자리인데요. 오늘은 저자의 진솔한 이야기뿐 아니라 제자의 미니 공연 그리고 관객 여러분과 함께하는 작은 참여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자, 고맙습니다. 아주 큰 리액션 감사드리고요. 책의 저자이자 에너자이저인 최은희 선생님을 무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와 부탁드려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가까운 분이라서 알 수도 있지만 사실 책 속속 이야기는 모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일단 이 책을 쓴 계기를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나도 10대는 처음이라서요. 오늘 아침까지 비가 왔잖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이제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학교 끝나고 우산을 이제 쓰고 집에 가면서 물 웅덩이를 발로 이렇게 톡톡톡 차면서 그때 느낀 느낌을 일기에,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9살이었죠. 일기에 시 형식으로 썼어요. 그때는 매일 일기장 검사를 하던 시기여서 시처럼 일기를 쓰고 다음 날에 이제 선생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그래서 은희야, 너 되게 글을 잘 쓴다. 이딱 한마디. 이 한마디를 듣고 난 이후부터 초, 중, 고 교내 경시대회, 그리고 도수준에 그때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공원이나 동물원에 글쓰기 대회 같은 게 꽤 있었거든요. 거기도 가고 성인이 돼서는 공모전 계속 글을 쓰면서 대회 공모전에 나갔죠.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사 합격을 했는데, 합격을 하면서 제가 이제 10대 시기를 지나왔지만 이 아이들과 지도하고 경험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또 제가 기숙사 사감을 3년 했거든요. 그때 너무 제가 실수가 많았고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는 점도 많아서 좀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일한 지 16년 6개월 딱 됐는데 처음 블로그에 글을 쓰다가 10년 전부터는 이제 다음에 브런치 스토리라는 곳에 이제 작가 등록을 해서 글을 계속 써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40 전에는 책을 내야지 라고 다짐을 했고, 그 해부터 지금까지 매년 또 시도를 합니다. 여러 출판사에, 그리고 책 출간 공모에 계속 이제 시도를 하지만 인생은 늘 이렇게 원하는 거 쉽게 얻을 수 없잖아요.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지다가 올해 드디어 이렇게 잘 돼서 책 출간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글을 잘 쓴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상 탄 적이 없어요. 그럼 제가 사실 이렇게 재능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책을 출간한 걸 보면 제가 조심스레 노력이 재능을 뛰어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노력의 결과입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은 16년 6개월 아까 하셨다고 했지만 원래 전공은 경제학과셨어요. 네. 경제학과에서 영어 선생님이 되신 그런 이야기도 좀 책에 잠깐 나오지만 잠깐 그 이야기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경제학과는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경제학과에 들어갔고, 이제 관련된 일을 하다가 너무 맞지 않아서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막상 이렇게 막 쉴 수는 없어서 그때 근처에 영어 학원 강사 자리가 있었어요. 아르바이트죠. 영어가 좋아서도 아니고 가르치는 걸 전혀 관심 있지도 않았는데 그냥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했어요. 정말 우연이었죠. 일을 하면서 같이 출퇴근을 같이 근처에 살던 친한 국어 선생님이 있었어요. 국어 강사 선생님. 그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정말 우연히 그 선생님이 저보다 월급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그 학원에서 일한 지 더 오래됐고 수강생이 제가 더 많았거든요. 월급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놀란 거죠. 왜 이렇게 월급 차이가 있을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은 국어교육과를 나온 거예요. 사범대. 저는 경제학과. 전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살짝 의기소침해 있었더니 그 선생님이, 전 사실 지금 그 선생님 이름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 선생님이 아주 쿨하게 그러면 은희쌤 영어교육과 들어가면 되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해 시도했죠. 공부하고 떨어졌죠. 인생은 쉽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고 다음 해에 그동안 모은 돈을 긁어서 서울의 가장 큰 학원에 제가 등록을 합니다. 돈을 다 쏟아부었어요, 학원에. 그리고 이제 그 해에 2년 차에 영어교육과에 합격을 해서 영어 교사가 이제 되었어요. 근데 또 지금 돌아봐서 생각해보면 제가 영어 교사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이렇게 길을 하다 보니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아이들과 상담하다 보면 아이들이 많이 고민을 해요.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저는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저의 적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 정말 많이 하고 실제 어른들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과연 나는 어떤 일이 맞을까? 그런데 막상 저는 이 일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적성이 아니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도 어떤 일을 막상 하다 보면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책 속에도 나와 있지만 그냥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게 나의 적성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내 삶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도를 네, 끊임없이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다시 책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책의 제목이 나도 10대는 처음이라서 이게 제목인데요. 네. 어떤 분이 저에게 나도 50대는 처음이라서를 출간해줘라 약간 이 얘기를 하신 게 인상적이었는데 나도 10대는 처음이라서 이 제목을 정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계속 책 출간을 위해 문을 두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맨 처음에 쓴 제목은 행복 고등학교예요. 제가 왜 다 제목을 기억하냐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행복 고등학교로 글을 써서 출간 기획서를 다 보냈고요. 그 다음번에 바뀐 이름이 10대들은 흔들린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제목입니다. 떨어졌고요. 작년까지 제목이 나도 10대는 처음이라 점점점이에요. 역시 떨어졌고요. 그래서 올해 서를 붙였어요. 나도 10대는 처음이라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10대 아이들 저희 학생 정권이가 저기 앉아있는데 10대도 10대가 처음이고 저희들은 사실 다 10대를 거쳤잖아요. 거친 저희 어른들도 이런 10대 아이들과의 삶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다 어색하고 그 삶에서 실수도 많고 이를 통해 배우고 그러는 의미에서 10대인 아이들도 어른들도 처음이다 라는 공통점을 좀 부각하고 싶어서 나도 10대는 처음이라서 라는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나도 10대는 처음이라서 네. 16년간 네. 10대가 처음인 친구들을 계속 만났잖아요. 네.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을 만나셨지만 네. 그 중에서도 좀 초창기도 그렇고 내가 이 아이는 진짜 잊을 수가 없다 하는 친구와의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면 네.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0몇 년 전에 어떤 겪은 일이 있어요. 그 아이가 이제 의예과를 갔어요. 모 대학 공부를 굉장히 잘했고요. 그 학생이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수행평가로 어떤 출력물 좀 프린트해달라고 저한테 온 거예요. 기숙사에는 프린터기가 없어서. 그래서 그럼 선생님 자리에서 출력해 라고 해서 제가 자리를 비켜줬어요. 그리고 이제 끝났죠. 그런데 다음 날에 그 학생이 오더니 선생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알았어 라고 해서 조용한 실에 학생을 데려가서 무슨 일인데 라고 했더니 학생이 하는 말이 그 수행평가 출력물을 자기 이메일에 첨부 파일을 넣는데 자기 이메일을 이제 로그인하기 위해서 컴퓨터 화면, 제 화면을 보는 순간 제 화면에 모의고사 전체 성적 파일을 본 거예요. 학생이 순간 자기 성적이 너무 그러니까 자기 성적은 알지만 전교 성적은 모르잖아. 몇 등. 우리가 몇 등을 보여주진 않거든요. 아이가 몇 등급인지만 알지
우리 학교에서 네가 몇 등이야는 모르는데 너무 알고 싶었나 봐요. 순간 그 파일을 본인의 이메일에 첨부한 거예요. 가져간 거죠. 네. 네, 물론 제 잘못이죠. 제가 그렇게 뭐 따로 비밀번호 걸지 않고 그냥 바탕화면을 이제 놨으니까요. 그 학생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이런 행동을 했다. 그런데 바로 후회하고 아예 그 이메일을 다 삭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본인이 이거 가져간 걸 선생님은 알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이메일 삭제한 걸 사실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삭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자기가 이렇게 저를 찾아온 이유는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자 하는 다짐으로 저한테 왔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른인 저희도 어떤 실수를 하면 덮고 싶거든요. 누가 안 봤으면. 혹은 간혹 나 모르는 일인데? 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저 사람이 저럴 때는 왜 많이들 뭐라고 안 하면서 내가 이런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 10몇 년 전에 그 학생을 통해서 제가 이제 배운 거죠. 이런 실수도 인정하는 용기, 이를 통해서 내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제가 배운 것 같아서 이 일화를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진짜 용감한 친구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 학생을 통해서 교사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네. 학생이 근데 교사에게 배우는 측면이 훨씬 크잖아요. 비단 지식뿐만 아니라 네. 여러 이런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특히 그게 어른의 모델이 아닐까 싶었어요. 교사는 학생에게 있어서 어른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선생님이 보시기에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사의 역할 너무 많아요. 네. 일단 교사니까 잘 가르쳐야 되고, 교단에서요. 그리고 상담, 좀 약간 마음이 어렵다고 하면 심리 상담도 해줘야 되고, 진로 상담도 해줘야 되고 하는데, 이제 이것도 또 어떠한 일인데요. 한 몇 년 전의 일이에요. 얼마 전의 일인데, 저희가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학교 신문을 발간해요. 학교 신문에 졸업생 한 명이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에 간 학생이 신문에 글을 쓴 거예요. 학창시절에 최은희 선생님의 모습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나처럼 영어교사가 하고 싶어서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에 갔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기억을 잘 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학생 눈에 띄지도 않았고요. 너무 큰 약간 충격의 감동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든 생각은, 저는 정말 의도하지 않고 한 행동이나 말 한마디가 어떤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본인의 진로를 결정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다가갈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생에게는 큰 충격이 돼서 이제 삶에 엄청나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교사의 많은 역할 중에 제가 마음속에 항상 담아두고 있는 것은 그 학생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이 이제 교사의 바른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6년간 네. 해오시면서 이제 매년 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매년 10대들이 처음인 친구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16년간 처음인 10대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 생각도 많이 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선생님 보시기에 아이들의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한 2, 3년 전쯤에 서울에서 1박 2일 교사 연수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 얘기가 나왔어요. 가장 큰 변화, 서서히 변하겠지만, 옛날 같았으면 아이들이 진로 고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화학 과목 점수가 잘 나오고 화학이 좋아요. 그래서 화학 교육과에 가서 화학 선생님을 하고 싶은데, 화학 선생님을 많이 안 뽑으니까 화학 말고 다른 무슨 신소재 공학과나 다른 공학과를 갈까요? 화학 교육과를 갈까요? 신소재 공학과를 갈까요? 이런 A를 할까 B를 할까 이런 고민들을 옛날에는 했다면, 지금은 정말 많이 저 뭐 할까요? 뭘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고민을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로 옛날에 좀 마음에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 한 학년에 한두 명이었다면 지금은 한 반에 한두 명이 기본이에요. 혼자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혼자 있는 거예요. 이제 어울리지 못하고. 그게 많은데, 그래서 고민은 선생님들끼리 이제 얘기를 했죠. 왜 그렇게 서서히 변하게 됐을까라고 고민한 결과, 이게 꼭 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가 전에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몇 달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시간 동안 집에서 혼자 있었다는 말이에요. 작은 화면으로 공부를 하고, 작은 화면으로 영상을 보고, 그때 이제 쇼츠 같은 게 이제 유행이 되면서 아이들이 집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모임도 하고, 다양한 경험도 하고, 상처도 받고 하면서 고민도 하게 되고, 내 진로도 생각하게 되고, 나 자신을 성찰하게도 될 텐데, 그런 경험을 안 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그냥 혼자만의 생활 속에서 휴대폰의 삶에 빠지게 된 거죠. 실제 현장 체험 학습을 간다 하더라도 단체 활동을 할 때 빼고는 혼자 이렇게 많이 영상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이 아니라 그냥 아예 본인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성찰할 시간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게 좀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10대에 네. 성찰하는 그 부분에 본인밖에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친구를 생각을 하게 해야 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 어떤 선생님의 노하우가 있나요? 생각을 하게 하는. 노하우요. 제가 지금 시험 문제를 선생님들이 이제 거의 다 시험 기간이라 시험 문제를 다 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서답형 1번은 누가 봐도 읽어도 서술형이에요. 시험 문제 글로 쓰는 거요. 1번은 누가 봐도 읽어도 바로 답이 나오게 쓰거든요. 왜냐면 제발 맞춰달라고. 그런데 아이들이 안 써요. 그럼 물어봐요. 너무나 책 그대로 냈는데 왜 안 써? 라고 물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네 문장도 아이들은 읽지 않아요. 그것도 길어서. 그러니까 책도 읽지 않고, 긴 글도 읽지 않고, 뭐 예를 들어 50분짜리 드라마도 보지 않아요. 그 50분짜리 드라마를 설명하는 10분, 5분짜리 영화나 드라마 설명하는 짧은 영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실제로 이번 수행평가에서도 그랬는데, 긴 영상을 보고 아니면 기사 하나를 읽어서 그거를 주제를 쓰게 하는 거예요. 손글씨로. 손글씨. 아이들 손글씨 못 써요. 네, 왜냐면 다 자판으로 교실마다 자기 이름으로 된 노트북이 다 비치되어 있어요. 네, 수업 시간에도 책으로 안 하고 스마트 패드로 필기를 하는 시기에 웬 손글씨냐. 애들 글씨 못 쓰거든요, 잘. 손글씨로 직접 쓰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글을 좀 읽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쓸 수 있게 는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노력이 사실 필요하죠. 네. 충분히 노력하고 계신 게 느껴지고요. 네. 제가 듣기로는 네. 또 두 번째 책을 위해서 계속 또 글을 멈추지 않고 쓰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주제로 이제 다음 책은 계획하고 계시는지. 제가 이 글 못지않게 계속 이제 글을 쓰고 있는 게 총 3가지 주제예요, 사실은요. 하나는 나도 10대는 처음이라서 지금 2를 계속 쓰고는 있고요. 또 하나는 육아. 조승주, 조승연을 키우면서. 두 아이의 네. 어머니도. 네, 근데 그건 많이 쓰지는 못해요. 그 글도 쓰고 있고, 제가 이 글 못지않게 애정을 품고 있는 책이, 책은 아니지만 글 제목이 뭐죠? 꼰대와 꼰대와 어른 사이라는 건데, 제가 이제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생각이 이게 어른이라 그럼 어른의 모습인가 아니면 꼰대인가? 라는 생각을 드는 여러 일상의 유머러스한 그러한 일화들이 있어요. 나이 드니까 긴 설명서를 못 읽겠어. 이런 화려한 옷을 입고 싶어. 막 이렇게 어두운 옷은 입고 싶지 않아. 나도 놀이터에서 놀고 싶어. 어른들을 위한 놀이터 어디 없습니까? 이런 글들을 쓰고 있거든요. 꼰대와 어른 사이. 네, 이것도 이제 방학 때는 주로 한 일주일에 2-3편 엄청나죠? 쓰고, 평소에는 못 써요. 그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네. 일주일에 2-3편. 아까 제 소개해드린 대로 그 에너자이저
아, 제 네. 두세 편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도 일주일에 두세 편을 쓰시는 걸 보면서 아, 선생님은 대단하다. 또 한 번 대단하다라고 네. 느꼈고, 자 이번에는 이제 선생님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니까 이제 이후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코너는 이 책이 어떻게 보면 교사와 학생 두 세대 간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한일고등학교를 졸업한 두 졸업생에게 저희가 공연을 좀 부탁했어요. 귀가 즐거울 수 있도록. 일단 선생님 책을 출간하시게 된 거, 그리고 부록토까지 이렇게 열게 되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시는 선생님들과 그리고 현 세대를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10대 친구들에게, 그리고 그 외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그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기 원하면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곡과 슈퍼스타 두 곡 준비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노래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수!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좀 신나는 곡이어서 같이 박수 치시면서 따라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날 아무 계획도 없이
알고 아닌 분들도 있을 텐데 책에 그 작가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명대사를 통해서 조금 그 책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네, 짧게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관객 여러분이 뽑아주실 거예요. 뽑고 싶은 분 먼저 손을 들어서 뽑고 읽어주시고 관객분이 낭독해주시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저자분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건데요. 자, 혹시 먼저 뽑겠다. 펄스 펭귄 가장 먼저 뽑으실 분. 아, 제가 저희 지금 가지고 갑니다. 예. 명대사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네. 읽기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장하는 아이 곁에는 늘 성장하는 부모가 필요하다. 네. 성장하는 아이 곁에는 성장하는 부모가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학생도 있겠지만 또 두 아이를 기르면서 엄마의 마음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떻게 나온 명대사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챕터 그러니까 이야기 마지막에 그 작가의 한마디를 일주일 만에 제가 일주일 만에 다 만든 거예요. 급히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근데 여기 누가 봐도 그냥 그 딱 명언처럼 받아들이길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성장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같이 성장하는 어른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 교사, 어른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네, 썼습니다. 함께 성장해야 한다. 네. 네. 대화는 정답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네.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네, 정답이 아니라 네. 저희가 이제 말을 하다 보면 딱 이렇게 그래서 하자, 이거 하자 이렇게 끝나지 않거든요. 네, 계속 대화를 통해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정의 출렁임인 거죠. 어떻게 해야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딱 길을 딱 제시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알려준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습관은 재능보다 느리지만 끝내 더 멀리 이끈다. 맨 첫 질문에 대한 네. 답이기도 한데요. 아까 네. 맨 처음에 네. 썼던 제가 이제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해서 썼지만 한 번도 상 받은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이 노력이 재능을 이기더라. 정말 오랫동안 글을 써온 거죠. 9살부터 썼으면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16년간 써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사실 재능이 그렇게 있지 않더라도 계속 습관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루어지는 때가 오늘처럼 있어서 그런 의미로 제가 글을 썼습니다. 네.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는 건 잘 해내는 순간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기로 한 바로 그 순간이다. 순간의 중요성. 순간의 중요성. 한번 이야기. 제가 썼는데 멋있네요. 이게 글을 막 쓰다 보면 이게 막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막 잘 써지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썼지만 괜찮은 말이었네요. 제가 학급에 지금 저희 학교가 없는데 그게 뭐였죠? 반의 학급 목표인가요, 선생님? 이정세? 학급 목표, 급훈, 네 목표 이런 게 제가 항상 늘 써오던 게 있어요. 아이들은 공부하면서 내가 과연 그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을까? 그 학과에 내가 과연 진학할 수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당장 2주 뒤에 보는 내신고사에 내가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모르지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답으로 항상 쓰는 급훈이 있는데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면 지금 너의 모습을 보면 된다 라고 하거든요. 지금 수업 시간에 네가 하는 모습, 지금 이 시간에 네가 자리에서 뭘 하는지 그 모습이 그대로 2주 뒤에, 1년 뒤에 너의 미래가 된다 라는 게 급훈에서 비롯돼서 제가 이 글을 썼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들어오실 때 계속 네. 간곡하게 부탁드렸던 게 있어요. 10대에게 보내는 편지를 좀 이야기를 적어주십사 했던 게 있는데 나의 10대에게 보내는 메시지나 아니면 네. 지금의 10대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좋으니 네. 그것을 써달라고 여러분께 아까
두 번 강조했죠. 예. 그래서 써주셨는데요. 네. 그걸 한번 선생님께서 읽어주시면 어떨까? 네. 네. 네가 제일 예쁘다. 아, 아, 와, 정말 저는 묵직하네요. 네. 제가 여기 저의 사진이 약간 띄어지거든요. 네, 있었죠. 예. 작년에 학교 졸업 앨범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찍었고, 다시 옆에 있는 선생님, 그 MG 선생님이 계시는데, 네, 다시 찍어서 막 이렇게 포토스까지 해줬어요. 뭘 찍어도 예쁘지 않아요. 뭘 찍어도 작년보다 예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너무 예뻤다. 그러고 보면 사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제일 예쁜 것 같아서 이 글귀가 네, 10대에게 그리고 여기 있는 자리한 분들에게 지금 오늘의 이 모습이 제일 예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쁘신 여러분들과 네, 함께 네. 다음 메시지를 후회하지 말고 지금 10대를 즐기자. 아,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그냥 그 하루에 지금 이 순간 오늘 3교시 수업 시간 오늘 이 북토크 시간 뭐 내일 어떤 만남 근데 그 하루하루를 잘 해가면서 즐겁게 하면 그게 쌓여서 결국 나의 삶이 행복한 삶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네,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읽어볼까요? 10대에게, 지금의 10대에게 전하는 어른의 메시지 같아요.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면 좋겠어. 와, 이거 지금 우리한테도 필요한 일이 아닐까 맞아요. 싶은데요. 네. 마음을 잘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면 하는 네. 바람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네.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와. 어떤 분이셨을까요? 와. 너는 늙어봤냐? 아, 나는 젊어봤다. 네. 네. 자, 이제 이 옆에 보면은 네. Q&A라고 적혀 있는 게 있었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받기도 했고요. 여기에 들어오면서 혹시 책을 읽으신 분들, 뭐 아닌 분들이어도 네, 작가님께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좀 여기에 붙여주십사 했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한번 네. 가서 자, 하나를 뽑아볼게요. 자, 작가님의 10대는 어땠나요? 엉덩이 힘도 재능이나 노력 등등 관계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엄마 말도 잘 들었어요. 저기 엄마가 계시는데 네, 엄마 말도 잘 들으셨는지. 책을 읽어본 네. 네, 분이 쓴 것 같은데 엉덩이 힘이라는 책 제목 네. 글속 제목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 고등학교 때 제가 막 자퇴하고 싶어했고 그만두고 싶어했고 맞지 않았고 아까 선생님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고 네, 좀 힘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때 저를 고등학교 때 제 모습을 아는 사람이 지금 저를 보면 아마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거에 이어가자면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 시절의 한 가지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지금 그 모습이 저러니까 쟤는 뭐 저럴 거야 이렇게 살 거야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삶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좋지 않았고 네, 잘 행복하게 말도 잘 듣지 않았고요. 짐도 사실 잘 듣지는 않고요. 네, 그랬습니다. 네, 좋은 딸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네. 그런 시기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게 좀 인상적이에요. 교사인 엄마 육아를 더 쉽게 하시나요? 교사여서 조금 더 시간이라든가 또 아이들에게 더 신경을 지금 아드님이 강력하게 X를 온몸으로 저기 저의 네. 첫째 아들 조승주와 네, 둘째 딸 조승현이 앉아 있는데요. 네. 여기 오고 싶어 하지 않은 아들과 게임을 하겠다. 여기 왜 와야 되냐. 제가 이제 책 속에 막 부모의 역할 이렇게 막 썼잖아요.
제가 집에 가면 제 남편 경환 씨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날 좀 이렇게 아이랑 부딪혔던 일이나 그런 얘기를 남편한테 하거든요. 하면서 자기 내가 책에는 이렇게 썼는데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이렇게 못해. 책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부모란 이렇게 하지만 막상 저는 못하거든요. 네, 막 소리 지르고 너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는데 네, 육아가 힘들죠.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하는 저희 아이들인데 네, 오늘도 또 오늘 여기 북토크에 오기 전에도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저 스스로 다잡으면서 성장하는 또 한 번 성장하는 엄마였습니다. 오늘이요. 교사의 동안 네. 육아 역시 어렵다. 네. 말씀. 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거는 책 속에 있는 내용 같아요. 그 공부는 감정이다라는 책이 나오던데 네. 정말 그런가요? 감정 싸움인데요. 사실 이제 보통 전교 1등, 막 서울대, 의대 갔다 그러면 늘 공부를 항상 열심히 하고 공부만 하는 줄 아는데 제가 사감 3년 했다고 했잖아요. 여기 사감 선생님도 또 앉아 계시는데 사감 선생님. 네, 저 말고 저의 사감 선생님 저랑 이제 친한 국어 선생님인데 이서민 선생님도 앉아 있는데 정말 잘하는 학생을 제가 화장실에서 찾은 적도 있어요. 자리에 없는 거예요.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기숙사 학생이니까 없으면 큰일 나는 건데 막 찾다 보면 화장실에서 울고 있고 감정이 너무 북받쳐서 힘드니까 그런데도 결국엔 잘했단 말이죠. 네, 전교 1등 하면서 그리고 실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하면서 항상 웃고 다녀요. 남학생이 웃고 다니면서 상담했는데 실제 남학생은 상담 길게 안 하거든요. 예, 아니요, 막 짧게 하는데 1시간 넘게 했어요. 우느라. 그 학생이 우느라. 웃고 있는데 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고 잘하는 학생이든 못하는 학생이든 학교 생활이 즐거운 학생이든 혼자 있는 학생이든 늘 감정 싸움인 거죠. 공부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도 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감정의 큰 파도처럼 출렁임 속에서 아이들이 매일매일 한 걸음씩 걸어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들은 이제 공부가 네.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또 업무를 하면서 그 감정과 네. 싸워야 할 것 네, 네. 같은데 네. 좀 뭔가 이어지는 부분이 있네요. 아이들과 선생님이요? 아니 일도 감정이다. 아, 일도요. 우리가 하는 일도 감정이다. 네, 너무 심하게 네, 공감합니다. 네. 생각이 네. 들고요. 선생님은 저기 질문에 한번 네. 읽어보시고 네. 읽어주시고 대답을 해주신다면 네. 작가님의 10대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어땠나요? 아까 그거랑 저의 10대, 격공의 10대를 보내면서 제가 이제 교사가 됐지만 또 같은 선에서 얘기하자면 힘든 10대 삶을 살고 힘든 고민을 하고 성찰을 해서 제가 성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 언니는 알고 있겠지만 계속 같이 살았거든요. 결혼하기 전까지 타지에서 같이 사는데 정말 많이 배웠어요. 기타를 배웠다가 그만두고 일본어 학원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네, 강사하다가 그만두고 이 일 하다가 그만두고 정말 많이 그만뒀거든요. 교사의 길을 걷기 전까지. 그래서 보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저거 하다가 왜 쉽게 그만두고 왜 쟤는 저거 이랬다 저랬다 해?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20대를 보냈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이 길도 가고 저 길도 가면서 그리고 제가 고민을 하고 성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정을 하고 이런 길을 걷게 된 거기 때문에 저의 10대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었다. 근데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 어느 앞으로 살면서 저희 모두 다 어떠한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이 많이 흔들리셨기 때문에 네.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네. 이런 글들도 그렇고 네. 그게 다 기록으로도 남고 네. 그렇지 않았을까 네, 맞아요.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좀 궁금한 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이니까 네. 이것만은 지켜야겠다 하시는 거나 뭐 아이들을 위해서 주말에 뭘 한다든지 그런 네. 게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희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막 이럴 것 같은데요. 아니잖아 할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휴직하고 복직을 했을 때 저희 엄마가 이제 아이들을 봐주셨지만 고민이 있었어요. 아이는 엄마가 봐줘야 되는데 나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네. 나 집에서 이렇게 바빠서 가자마자 저는 정말 퇴근하자마자 옷을 갈아입지 않고 밥을 합니다. 그리고 밥 먹어 하고 그때서 씻거나 밥 먹어라고 하고 침대 누워요. 이 옷 그대로 잠깐 자요. 너무 피곤해서. 보통 일 끝나면 쉬어야 되잖아요. 전 아이들이 어리단 말이죠. 일 끝나면 집에 가서 쉴 수가 없어요. 그러한 삶을 이제 살면서 제가 주말에도 아이들한테 사실 제가 많이 가는 게 이제 만화 카페를 많이 가요. 아이들이 만화 카페에서 3시간, 4시간을 거기 아이들만 두고 저와 남편 경환 씨는 쉬는 거죠. 쉽니다. 어딜 가야 될 것 같고 캠핑도 가야 될 것 같고 뭘 해야 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지만 제가 항상 스스로 다짐한 게 있어요. 일 끝나고 열심히 일을 즐기고 와서 엄마 열심히 일을 했어.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 얘들아 엄마한테 말 걸지 마. 힘들어 죽겠어. 너 여기까지 이렇게 말 안 들을 거야? 라고 하면 저는 그날 하루 너무 지친 하루를 보낸 거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갈 때도 엄마 재밌게 즐기고 올게. 아이들도 그래요. 엄마 재밌게 즐기고 와. 막 열심히 천천히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까지는 아니고 힘든 하루를 보내지만 엄마로서 하지만 열심히 나는 살았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이들한테. 그러면 제가 말로 하지 않고 그냥 그날 하루 열심히 즐기고 엄마는 왔어. 이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 그게 좋은 엄마지 않을까라고 한번 핑계를 대봅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네. 있으시다면? 토요일 오후에 쉬고 싶을 수도 있고 개인 일정들이 있는데 이렇게 오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와서 사실 나한테 뭐가 혜택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아닌 상황에서 그냥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기에 오셔서 10대 관련된 그리고 그 10대 아이들과 함께하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듣고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의 책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거든요. 끝나지만 이 북토크가 끝나고 난 뒤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제 책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너무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출판사로서 첫 책이라 말할 수 있는 이 책의 북토크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느끼신 감동과 생각을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고 SNS 해시태그에 나도 10대는 처음이라서 북토크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책을 좋아하지만 이게 북토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거의 참여해본 적이 없어서 일단 해보자 약간 이렇게 시도를 한 것이었는데 부족한 점이 많았을 텐데도 잘 이렇게 환한 미소로 리액션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책을 출판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책을 읽고 또 읽으면서 마음속에 들었던 마음의 소리, 콜링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한일고등학교를 오가면서 대학 시절에도 다시 영어교육과에 가면서도 그렇고 공부를 할 때도 한일고등학교를 지나면서 그 마음속에 품었던 그림과 마음의 소리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그 그림과 소리를
계속 곱씹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꿈도 꿔보지 못했던 이 출판사로서의 삶에서 콜링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 콜링은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제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콘텐츠를 제작하는 콜링과 굉장히 맞닿아 있었어요. 그 감정은 기쁨인데요. 어떤 기쁨이냐면 바로 배경이 되는 기쁨이었어요. 콘텐츠를 빛내게 해주면서 그리고 저자를 빛내게 해주면서 누릴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기쁨을 출판사로서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기획하게 된 게 저자인 선생님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좀 만들어 보면 좋겠고 저도 콜링을 다시 한번 듣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혹시나 아주 짧다면 짧았지만 그런 콜링이 있으셨다면 그 콜링을 생각하고 그 자신의 소리에 응답해주는 시간들을 돌아가서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나도 10대는 처음이라서 화이팅!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